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강진이라는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강진은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땅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로운 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돌에는 수천의 별빛이 담겨 있어 용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고 구름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용은 강진의 산속에서 잠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강진 마을에는 슬기롭고 용맹한 소녀 지혜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용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언젠가 그 용을 만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다. 지혜는 용감하고 마음씨가 착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었다. 어느 해 봄 강진에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넘치며 마을 곳곳이 위험에 빠졌다. 마을 원로들은 이것이 용의 분노라며 용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혜는 꿈속에서 용을 만났다. 용은 그녀에게 말했다. 나의 잠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땅과 하늘에 노래를 듣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춤을 춰준다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혜는 잠에서 깨어난 후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의 전통 춤을 익히고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스스로의 춤을 연습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지혜는 용이 잠들어 있다는 산으로 향했다. 어느 맑은 밤 지혜는 산 정상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춤은 바람과 물소리와 함께하며 천지의 기운과 하나가 되었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용은 천천히 깨어나며 하늘로 올랐다. 용은 그녀의 춤에 감명받아 하늘에 별빛을 장식으로 하사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이어주었다. 그리하여 강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무지개 축제를 열어 하늘과 땅의 조화를 기념하게 되었다. 지혜는 마을의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무대에 오래도록 칭송받았다. 그리고 강진의 용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평화를 지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증평에는 한번 발을 들이면 누구도 헤쳐나올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장소이기도 했다. 숲속 깊숙한 곳에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빛나는 용 증용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숲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증평의 전설로 전해 내려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비한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오기도 했다. 마치 꿈속의 이야기 같으니 전설은 때로는 환상적인 모험담으로 때로는 무시무시한 괴담으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다. 숲의 가장자리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송백이었고 그는 이 숲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송백은 젊었을 적에 숲을 탐험하다가 증용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는 숲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숲과 송백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그와의 작은 대화에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송백은 긴 세월 동안 전설을 공부하고 증용의 가치와 숲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증용이 지키고 있는 숲의 조화와 균형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창훈이 송백을 찾아왔다. 창훈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증용의 전설을 실현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송백에게 숲과 용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송백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창훈의 끈질긴 열정의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숲의 비밀 일부분을 이야기해주기로 했다. 그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다. 삶 그 자체와도 연결된 곳이지. 송백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증용은 용이면서도 숲의 영혼과 같은 존재란다. 그 균형이 깨지면 마을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지. 창훈은 그 말에 무게를 느꼈지만 오히려 더 호기심이 불타올랐다. 어느 가을날 창훈은 마침내 숲으로 떠났다. 그는 숲의 여러 장애물을 넘었고 드디어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고요한 연못이었다. 연못 위로는 신비스럽게도 무지갯빛 비늘을 가진 증용이 나타났다. 증용은 은은한 빛과 함께 창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곳까지 흘러들어 왔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다. 증용의 목소리는 거대한 메아리처럼 퍼졌다. 창훈은 가슴이 벅차올라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 숲과 마을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용님과 같은 존재를 이해하고 싶어요. 증용은 그의 열망을 수용하며 창훈에게 숲과의 조화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 창훈은 그 열매를 받아 자란 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숲을 자라는 숲의 지킴이가 되었다. 이후로 창훈은 송백의 뒤를 이어 증평의 전설을 전하고 숲의 조화를 지키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는 용증의 전설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실이 되어 증평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금빛 햇살이 비추는 대한민국 서산의 끝자락 마을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신비로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주민들은 서로 아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특이한 전문가로 모든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었고 또 다른 이는 음악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감각을 자랑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작물을 기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마을의 근처에 위치한 푸른 산 너머 금강산 아래에는 마법의 목걸이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는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착용하는 자에게 끝없는 지혜와 행복을 선물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다만 이 목걸이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가진 자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지가 담긴 전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착하고 열정이 넘치는 소년 수호가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는 이 전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수호는 매일 밤마다 이 전설을 꿈꾸며 언젠가 자신이 그 목걸이를 찾아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수호는 늙고 현명한 하늘 할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배우며 마법의 목걸이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하였습니다. 하늘 할아버지는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수호야, 목걸이를 찾으려면 용기와 지혜가 모두 필요하단다. 너의 조상들 중에서도 용기 있는 이는 많았으나 진정으로 지혜가 뛰어난 이는 드물었지.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잘 마치도록 해라. 시간이 흐르면서 수호는 자신이 그 목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을 단련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사이 마을에는 마법의 목걸이에 대해 아는 이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수호의 출발은 다소 늦추어졌지만 그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수호는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망토를 두르고 마법의 지팡이를 쥔 수호는 늘 동경해오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나선 수호는 금강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수호와 친구들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넘기며 드디어 전설의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목걸이는 용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용은 바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푸른 용이었습니다. 푸른 용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으며 그들이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온 이유를 알아차리자마자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음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믿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매일 밤 꿈꿨던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수호는 하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과 모험 속에서 스스로 터득한 다양한 지식을 결합하여 푸른 용이 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결국 수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고 푸른 용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수호에게는 마법의 목걸이가 주어졌고 그것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수호와 그의 친구들은 들뜬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고
목걸이의 힘으로 마을은 더욱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수호는 훗날 마을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서산의 자랑스러운 주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 서산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로 남아 수호와 친구들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마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산과 물이 아직 신이 숨결로 가득 차 있던 시절 그곳에는 특별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생명과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작은 나무 한 그루조차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인간에게 모습을 감추고 있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숲의 수호자인 용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기품 있는 노래가 숲을 감싸고 밤이면 숲속의 별들이 반짝이며 용의 숨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용은 이곳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아무나 이 숲에 발을 들릴 수 없도록 엄격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지만 실제로 숲을 본 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천에 줄곧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촌락마다 가뭄이 계속되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하여 햇살이 땅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용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숲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어린 소녀인 수미가 있었습니다. 수미는 노래를 잘 부르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촌락의 희망과 기쁨을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미가 유일하게 숲의 용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한밤중 홀로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숲의 문턱에 다다르자 희미한 별빛 속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 깊숙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숲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속삭였고 나비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큰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용이었습니다. 용은 수미의 맑은 노래 소리에 이끌려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수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용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뿐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너의 노래는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특별하도다.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는 자신의 큰 날개를 펼치며 수미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용은 수미를 데리고 제천의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미는 용이 등 위에서 마을을 향해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노래는 마법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마을 구석구석에 닿았습니다. 노래는 하늘의 먹구름을 헤치고 햇살을 불러왔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졌고 가뭄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 올려다보았고 별빛 아래 수미와 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미와 마을 사람들은 숲에 용과 함께 수많은 계절을 지내며 제천의 수호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수미의 노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젖어들었고 용은 숲에서 그들을 지키며 제천의 땅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제천의 숲은 노래와 용의 마법으로 가득 찬 채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용과 수호자의 이야기는 먼 훗날 또 다른 전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